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4주차 미술A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기말 과제로 이루어지고요. 기말 과제는 뭐냐면 색채 디자인입니다. 색채 디자인 중에서도 어떤 거냐면 색채 계획을 세워서 하는 색채 디자인입니다. 왜 이 주제를 선정을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미술의 이해를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 색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 중간 그 강의 평가에서 이 색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의견들이 많이 줬어요. 도움이 많이 됐다는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 기말 과제가 뭘까? 그래서 제가 색채 계획을 통해서 하는 색채 디자인 그 수업으로 하려고 하고요. 지금 그 기말 과제 주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색채 기획을 통해서 색채 디자인을 하는데 제가 아예 캐릭터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 색채 디자인에서도 분야별로 많고 여러분들한테 분야별로 하는 방법들,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용사 이미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힐링할 수 있는 그 나만의 스타일 그렇게까지 수업을 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 기말 과제는 캐릭터 색채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연할 거예요. 이 캐릭터 색채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지난 시간 지난 그 수업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복습할 겸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미지 배색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우선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 색채 계획에 색채 디자인을 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색을 칠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주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그 기말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 이미지 배색에 대한 것들, 또 그 이미지 형용사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과제도 하고 수업도 했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이 이미지 배색, 형용사 이미지 배색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IRI 배색, 이미지 스케일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한 이유는 이미지 배색 스케일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그 일본에서 실형 배색이라고 하는 뭐 PCCS 배색, 뭐 여러 가지 실형 배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흘렀지만 이 IRI 배색에서는 그 우리나라 그 케이스 표준에 맞추어서 하려고 이 산자부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하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IRI 배색 이미지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미지 스케일을 되도록이면 IRI 배색 이미지 스케일을 하라고 하고요. 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지금하고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고 하는 데에는 좀 막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를 참고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라이 배색 이미지 스케일을 참고로 하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그대로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아마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은 좀 활용하는 이미지 활용하는 데에만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뭐 귀여운 이미지, 경쾌한 이미지, 다이나믹한 이미지, 맑은 이미지, 내추럴 이미지, 온화한 이미지, 화려한 이미지, 우아한 이미지, 은은한 이미지, 고상한 이미지, 점잖은 이미지, 모던한 이미지 그거에 각각 해당되는 그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색은 어떤 색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대충 드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귀여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귀여운 이미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귀여운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아기자기하고 예쁜 즐거운 쾌활한 즐거운 신선한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귀여운 이미지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뭐 내가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하겠다. 그러면 사랑스러운 이미지. 그러면 사랑스러운 이미지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음, 뭐 예쁘고 뭐 그 귀엽고 하면서 색상에서는 그런 뭐 레드나 옐로우나 아니면 그 옐로우 레드나 뭐 이런 그 난색 계열들이 굉장히 발랄하고 그 화사한 느낌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에 또 여기에 뭐 사랑스럽다 하면 또 어떤 것들이 되겠어요? 색들은 조금 좀 밝은 색들, 그런 그 배색으로 그, 뭐 색을 뭐 이렇게 칠하거나 아니면 색종이를 갖다 붙이다든가 뭐 여러 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고체도 고명도 거기에 뭐 빨강이라든가 주황이라든가 노랑 같은 이런 난색 계열을 사용하면 굉장히 발랄하고 화사한 느낌이 같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이미지 배색이다 하면 우리 달콤한 이미지는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물론 약간 그 난색 계통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달콤한 이미지는. 그래서 보통 단맛이 연상되는 이런 핑크색이라든가 살구색, 또 밝은 노란색 같이 이런 난색계를 생각에 넣을 겁니다. 또 작고 아기자기한 느낌의 배색에는 좀 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색상은 비슷하지만 이 톤이 조금 연한 톤들을 갖겠죠. 그래서 기온 이미지 배색은 이런 식으로 내가 기온 이미지 배색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로 배색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다이나믹한 이미지로 내가 그 캐릭터 디자인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다이나믹하다. 그러면 열동적이고 액티브하고 기운차고 강하고 와일드한 신속한 거친 개성적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강력하고 역동적인 그런 엔진에임이 연상되는 다이나믹한 이미지. 그래서 강한 느낌과 함께 어둡고 박진감 넘치는 그런 색조, 그런 톤들을 가지고 하면 되겠고요. 또 격렬한 움직임의 그런 스포츠 경기나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그런 뭐 스포츠카의 배색, 뭐 그런 것들을 연상해서 배색을 해도 되고요. 또 난색 계열의 색상들을 이용해서 선명하고 활동성이 느껴지는 배색. 그래서 다이나믹한 이미지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이나믹한 이미지에는 꼭 들어가는 색상들이 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검정. 그 중에서도 대부분 빨강, 검정이 꼭 들어간다고 아마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빨강이랑 검정은 배색을 하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그런 느낌들이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한 이미지, 다이나믹하다 그러면 이 빨강하고 검정을 꼭 배색을 하면 잘 어울리는 배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 번째는 이런 경쾌한 이미지겠죠. 이 경쾌한 이미지에는 활동적이고 율동적인, 재미있는, 개방적인, 선명한, 새로운, 돋보이는, 젊은 뭐 그런 그 형용사 이미지가 있겠죠. 경쾌한 이미지는 움직임이 가볍고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이런 경쾌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빨강, 파랑, 노랑, 하양, 크림색 같은 그런 원색적인 그 색조, 색상들과 고명도의 그런 그 색조,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같이 배색을 하면 굉장히 경쾌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톤에서는 이 밝은 톤, 그 다음에 뭐 흰 톤 그런 것들을 같이 배색을 하면
굉장히 경쾌한 느낌을 갖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경쾌한 느낌 받습니다. 하양, 파랑,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파랑의 톤들이 엷은 톤들, 그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경쾌한 느낌을 받겠죠. 다음은 모던한 이미지입니다. 내가 캐릭터를 모던한 이미지도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뭐 실용적인, 현대적인, 하이테크한, 인공적인, 딱딱한, 차가운, 무거운, 서양적인, 기능적인, 뭐 진보적인, 도시적인 그런 것들을 뭐 하나를 뭐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던한 이미지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런 도시적인 감각, 현대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그 합리적인 배색을 연상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배색에는 모던한 이미지의 배색들은 대부분 이런 색상의 무채색 위주의 그 제안에서 딱딱하고 진보적인 느낌이 들도록 하는 배색들이 모던한 이미지의 배색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적인 이미지, 가미된 이런 하이테크적인 이미지의 경우에는 미래적이고 첨단의 느낌, 그래서 이 파랑 청록 이런 것들을 같이 배색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하이테크한 이미지다 그러면 뭐 대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뭐 여기서 좀 더 그 블루 계통들이 색들이 많은 그런 배색들이 많겠죠. 그리고 도시적인 세련미를 표현할 경우에는 이런 그레이시한, 약간 탁한, 우리 이제 도시의 건물들은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회색 계통의 그런 그 색상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는 약간 그 탁한 색도 톤들 그런 것들을 사용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모던한 이미지의 배색이 되겠죠. 다음은 맑은 이미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맑은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맑은 이미지는 이 톤하고 색상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그 밝은 톤들, 이 거의 그 화이트에 가까운 아주 깨끗하고 가볍고 그런 투명한 그런 느낌의 배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형용사에는 이런 깔끔하고 부드럽고 깨끗하고 섬세하고 가벼운 투명한 상쾌한 그런 이미지의 배색들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색상들은요, 여기서는 다 사용해도 괜찮아요. 모든 색상을 다 사용해도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톤. 톤이 아주 화이트한 그런 톤들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맑은 이미지의 배색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화한 이미지입니다. 온화한 이미지의 배색. 내가 캐릭터가 온화한 이미지 배색으로 하겠다 하면은 따뜻한 그런 그 온기에 느껴지는 온화한 이미지. 그래서 가볍고 밝은 이미지, 차분한, 소프트한 그런 느낌을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부드러운, 따뜻한, 소박한, 매끄러운, 약한, 유연한, 안정된, 순수한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하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온화한 이미지는 이 고명도에 약간 깨끗한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그 화이트니시한 톤하고 같이 또 밝은 그 그레이시한 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무채색에서 약간 고명도 밝은 그 흰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정도의 탁하고 차분한 그런 부드러운 그 느낌의 배색을 하면 그런 온화한 이미지의 배색이 됩니다. 다음은 내추럴한 이미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내추럴 이미지다 그러면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쵸. 숲속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내가 숲속에서 걷고 있다. 그래서 자연적인, 전원적인, 편안한, 감성적인, 친근한, 풍성한, 정다운, 포근한, 소박한, 친환경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꾸밈없이 편안한 느낌의 자연 그대로의 그런 그 울창한 숲속에서 보이는 것처럼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배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채도는 고채도를 쓰는 게 아니라요. 채도는 약간 중명도, 명도도 중명도, 채도도 조금 낮게 해서
이런 그 회색조와 함께 배색을 하면 굉장히 그 내추럴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옐로우와 그린 옐로우, 그러니까 노랑과 연두 유사 색상 이런 배색들을 하면 굉장히 내추럴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이미지에 내가 캐릭터 디자인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이미지 배색들을 가지고서 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은은한 이미지입니다. 내가 캐릭터 디자인 색채 계획을 할 때 나는 은은한 이미지를 하겠다. 그래서 단정되고 전동된 심플한 가지런한 정적인 그윽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그런 온화한 이미지와 같은 거기에다가 약간 그 회색조, 약간 탁한 그런 이미지의 배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은은한 이미지는 맑은 이미지, 제가 저번에도 설명한 것처럼 맑은 이미지는 굉장히 그 화이트시한 깨끗한 이미지 배색을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약간 회색기에 뿌연기를 한번 얹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명도 저채도 위주의 그런 톤들을 가지고서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의 그런 배색들을 하면 굉장히 그 온화한 이미지보다는 정적인 느낌의 그런 배색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아한 이미지입니다. 우아한 이미지는 여성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의 우아한 이미지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고급스러운 세련된 멋진 여성스러운 기품 있는 감각 있는 동양적인 그런 그 관련 형용사가 있겠죠. 그래서 우아한 이미지에는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색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그 보라하고 자주 거기는 꼭 들어가요. 이 색상들이. 그래서 퍼플하고 레드 퍼플. 그래서 이 보라와 자주 이런 그 색상과 이런 톤으로 가지고 배색을 하면 굉장히 그 여성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의 그런 우아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중채도, 중명도 위주의 그런 톤들, 그 다음에 여성스러운 느낌의 그런 보라와 자주를 사용해서 배색을 하면 굉장히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의 이미지 배색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좀 탁해요. 그래서 이런 그 배색들, 이런 배색들이 좋겠죠. 이런 배색들. 다음은 그 화려한 이미지입니다. 화려한 이미지는 그야말로 그냥 그 밝은 톤들 있잖아요. 밝은 톤하고 선명한 그런 톤들 배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소 강한 듯하나 여성스럽고 멋스러운 그러한 화려한 이미지를 연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력적인 장식적인 요염한 성숙한 환상적인 복잡한 뛰어난 다양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매혹적이고 장식적인 그런 궁정생활 느낌을 내포하고 핑크색을 기준으로 해서 한색, 난색 계열의 그런 선명한 색조, 그러니까 비비드 톤 그런 것들의 색상차를 크게 해서 배색을 하면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이런 장식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런 톤들의 명확한 대비를 주는 배색이 이 럭셔리한, 이 화려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느낌, 여기에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화려한 느낌의 이미지 배색이라고 알 수 있겠죠. 다음은 고상한 이미지입니다. 고상한 이미지는 그 약간 그 품격이 느껴지고 무게가 있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 오래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앤틱 가구를 연상하면 된다고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분한 나이든 성숙한 우울한 오래된 탁한 수수한 전통적인 품이 있는 그런 관련 형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채도를 낮추고 명도를 약간 낮추어서 배색을 하면 굉장히 그 품격 있고 무게감이 있는, 그리고 약간 그 탁하고 오래된 전통적인 그런 품이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채도를 낮추고 명도를 약간 낮춰서 배색을 하면서 이런 그 원숙한 중년 이미지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상한 이미지는 뭐 이런 이미지의 배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색상에서는 그 레드지만 톤들이 뭐 덜톤이라든가 약간 그 탁한 톤이라든가 아니면 어두운 톤들 뭐 그런 것들을 아니면 뭐 그 뭐라 그럴까요? 딥톤 진하고 탁하고 뭐 그런 느낌의 그런 그 배색을 하면 괜찮은 배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블레스하다. 약간 앤틱 가구를 연상을 하면서 배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잖은 이미지입니다. 점잖은 이미지는요, 탁하면서도 무겁고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고상한 이미지하고 점잖은 이미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상한 이미지는 어떻다 그랬어요? 약간 클래식하고 앤틱한 그런 이미지의 배색을 했다면 점잖은 이미지는 탁하면서도 무겁고 또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이미지. 그래서 남성적인 이미지나 고상하며 정적인 느낌과는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저채도의 탁한 색조, 아주 탁한 톤들, 그 다음에 저명도의 그런 톤들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딱딱한 느낌이 되도록 배색을 하면 좀 더 신사적인 느낌과 클래식하고도 엄격한 이미지 배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점잖은 이미지다 그러면 지난번에 아마 제가 얘기를 했죠. 뭘 연상하라고 그랬죠? 그쵸. 아버님, 여러분들의 아버님의 양복색들, 그런 것들을 연상을 하면서 배색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형용사는 이렇게 지적인, 견실한, 보수적인, 격식 있는, 클래식한, 중후한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조금 너무 밝아요. 그래서 점잖은 이미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점잖은 이미지는 요거는 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점잖은 이미지에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조금 더 어두워도 돼요. 이런 배색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잖은 이미지. 그래서 고상한 이미지하고 점잖은 이미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상한 이미지에서는 이런 그 남색, 파랑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남색, 파랑, 뭐 그런 색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용사 이미지 배색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복습하는 의미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각각의 형용사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색채 디자인의 사례예요. 그래서 이런 의자의 배색을 가졌다면 이게 이제 팔레트예요. 그래서 이 팔레트는 이렇게 다 안 하셔도 되고요. 대부분 이 색은 여기 있고 이 색은 여기 있고 해서 이걸 색채 팔레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색채 디자인을 하면 이런 색들이 됐습니다 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색채 팔레트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배색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아파트 외벽 디자인에 이 시청을 한 거래요. 그래서 이 배색들 이게 팔레트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나 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캐릭터를 준다고 했지만 그 캐릭터를 하고서 이렇게 이렇게 색을 추출하면 되겠죠. 팔레트로. 이것도 색채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연상 이미지, 연상 언어,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 뭐 이렇게 팔레트를 뽑아서 이 색을 다 뽑진 않아요. 대표적인 색들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것을 알려주는 이유는요. 이렇게 면적 배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그래서 이것들을 배색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색들, 그 다음 많은 색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배색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도 된다 하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려울까봐 제가 그냥 설명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에서는요, 이런 이미지, 여기를 이런 이미지에서 한 60%, 70% 보여주는 것을 주조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조색들은 그 위에 배색들, 그 다음에 포인트는 아주 조금 이런 배색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한 60, 70% 보여준, 내가 이미지를 했어요. 이런 이미지를 했다면 여기서 제일 많이 보여주는 색들, 어떤 색들이 제일 많이 보여지더라, 그게 한 60% 이상으로 그 색으로 보인다, 그럼 그건 주조색이고, 그 다음으로 20, 30% 보인다, 그거는 보조색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조금 보인다, 근데 굉장히 진하다, 아니면 아주 얇다, 극적 그 반대색으로 보인다, 그런 것들이 강조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이런 것들을 배색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그냥 주조, 보조, 강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을 해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담아 왔습니다. 또 이렇게 뭐 귀여운 이미지, 귀엽고 달콤하며 소녀적인 이미지다, 그래서 뭐 이렇게 로맨틱한 보다는 화려한 이미지, 그래서 이렇게 배색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색을 배색들을 컬러 팔레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런 느낌이라는 거, 이런 느낌을 가져해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요 할까봐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배색에 대한 거, 형용사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미는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제품에 대한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배색 컬러 팔레트, 여기에서 이런 색들을 가지고서 했다, 뭐 그래서 이렇게 팔레트를 가지고도 한 사례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기말 과제는 이 캐릭터 색채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 캐릭터 색채 디자인이 어떤 거냐, 한번 갔다가 다시 올게요. 이겁니다. 이 캐릭터 디자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자유롭게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캐릭터 주제를 하나 딱 주고 여기 이거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주제를 정해서 이거를 배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디자인이고요. 지금 과제로 제출할 거는 총 3페이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자유로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캐릭터에 뭐 나는 이 추가적으로 여기다 목걸이를 할래, 모자를 씌울래, 뭐 아니면 무슨 꽃을 들고 있어, 그런 형태를 더 추가적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옷을 입혀줄래, 뭐 그런 식의 그런 그 캐릭터에 좀 더 추가적으로 형태를 디자인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좀 정해져야겠죠. 어떤 주제로 할 건지. 그래서 주제 제목을 적고요. 그 다음에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예를 들었어요. 실내 디자인, 뭐 휴식 공간, 뭐 장소. 그래서 영역을 내가 어디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아니면 나는 이 캐릭터 디자인을 뭐 로봇으로 해서 집안에 두겠다, 아니면 말벗 친구로 하겠다, 아니면 그냥 장식용, 내 방에 있는 장식으로 하겠다, 아니면 얘는 인공지능으로 사용하는 뭐 도구로 사용하겠다,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뭐 그 휴식 공간에다 넣겠다, 내 방에다 넣겠다, 아니면 대중을 이용하는 뭐 이렇게 그 도우미로 두겠다,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 식당에 두겠다. 그렇다면 이 대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건지, 20, 30대를 위해서 만든 건지, 10대를 위한 건지, 아이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그 고령층의 노인들을 위한 건지, 그런 것들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은 이거를 왜 만들려고 하는지. 그래서
지금 사례는 이렇게 했어요. 뭐 커뮤니티 모임에 모두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데 쓸 수 있게 거기에 목적을 두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이거는 어, 그 모임에 뭐 심부름꾼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공공시설물에 넣겠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역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색채 이미지 설정을 하면 되겠죠. 나는 얘한테 어떤 이미지가 나게끔 하겠다. 나는 얘를 안정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 캐릭터 디자인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얘를 굉장히 액티브하게 가지고 하겠다. 그렇다면 그 액티브를 가지게 한 그 설명들을 뭐 다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색 의도입니다. 이 배색 의도는요, 이런 색채 계획의 이런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주어진 그 주제에서 어떤 분야의 그런 색채 디자인 영역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이런 연령이나 이미지 또 목적에 따라서 이런 그 색채 선정, 그 다음에 배색, 그 다음에 그런 그 추구하는 색채 이미지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그 간단하거나 길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문제에 부가적으로 첨부해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주어진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목적에 따라서 배색 의도를 서술하는지가 중요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이 색 선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배색의 기준을 갖고 하고자 하는 그런 색채 이미지를 설정해서 그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색상을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배색 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목적을 분석해서 주어진 주제에 따라 배색 이미지를 선정해서 배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색 의도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색채 디자인 계획을 완성한 후에요. 우리 그 형상 이미지 4가지 축 있잖아요. 부드럽고 딱딱하고 동적인 정적인. 거기에 내가 이 캐릭터 디자인은 어느 축에 해당이 되더라. 그런 것들을 뭐 색종이를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뭐 사인펜 같은 걸로 이렇게 색을 칠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작품을 캐릭터 디자인들을 다 하고 이 캐릭터 디자인을 뭐 여기다가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것들을 사인펜으로 나는 했더니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다. 그럼 여기다가 막 하셔도 되고요. 나는 귀여웠다. 그럼 귀여운 이미지. 나는 굉장히 맑은 이미지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 캐릭터 디자인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다. 하고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설명한 거대로 주제는 뭐 어떤 주제, 그 다음에 거기에 영역, 어디에 장소가 어디다 둘 건지,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거기에 이런 것들을 했는지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설정은 어떤 이미지로 했는지, 편안한 이미지로 했는지, 아니면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로 했는지, 아니면 안정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로 했는지, 아니면 귀엽고 뭐 발랄한 이미지로 했는지 그런 이미지를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배색 의도는 여러분들 내가 이 어디에 색채 계획을 해서 누구를 위해서 편안하게 뭐 이런 것들을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써야겠죠. 근데 왜 이것들을 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넓은 공간이지만 많은 색상을 활용하기보다 최근 웰빙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뭐 자연 친화적이고 내추럴한 그런 그린 계열의 사물한 그런 그 라이트 밝은 뭐 아니면 그런 톤들을 가지고서 이런 색상들을 통해서 안정되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배색으로 했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내가 캐릭터 디자인에 어떤 색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지 이 컬러 팔레트를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모자랄 경우에는 이렇게 8가지만 대표적인 색을 해주고요. 나는 8가지까지 필요 없고 한 4가지, 6가지에 끝나요. 그러면 6가지만 칠해도 여기다가 하면 되는데, 여기는요, 되도록이면 색종이나 잡지에서 색 부분만 오려서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한 1.5, 1.5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것들은 이 캐릭터에는 다 색을 칠하고 뭐 색종이를 붙이고 여러분들이 색연필로 하시고 뭐 아니면 물감으로 칠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거는. 근데 여기 컬러 팔레트만큼은 색종이나 잡지에서 색 부분만 잘라서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이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캐릭터를 막 주제를 줄까 하다가 이게 형평성이 맞을 것 같지가 않아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색을 칠하면 되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여기다가 뭐 상징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다 뭐 글씨를 뭐 안양 뭐 홍보 마스크 안양 뭐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여기에 뭐 안경을 추가적으로 해도 되고 뭐 가방을 매도 되고 뭐 이거는 다 자유예요. 뒤에다가 뭐 알려도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것들을 색채 계획을 세워서 이런 캐릭터의 색채 디자인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기말 과제로 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기말 과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14주차는 여러분들의 이런 기말 과제를 했고요. 이것들을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15주차도 수업을 합니다. 우리가 15주차의 종강입니다. 15주차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업을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수업들을 재미있었는지 그 부분들, 그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15주는 수업을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15주차에는 제가 처음에 아마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면 수업 때 여러분들 과제 제출해 주세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15주차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몇 주에 어디 부분에는 좀 내가 굉장히 좀 소홀했다? 그래서 난 요 부분은 보충을 좀 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제출을 해주시는데요. 이 15주차에 여러분들을 받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14주에 과제 제출을 하면서 15주에 제출하지 못한 것들 아니면 내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15주차에는 다 제출을 해주시면 이걸로 15주차에 수업을 간단히 하면서 여러분들 과제 제출, 여러분들 15주차에 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기말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주차에는 밀린 과제, 그 다음에 보충할 과제, 내가 추가적으로 내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4주차에 이런 여러분들 기말 과제 잘 제출해서 여러분들 기일 안에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